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기출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지금 바닷가 가갖고 물속에 풍덩, 계곡에 풍덩 들어가서 백숙을 또 먹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인데, 내년에는 이 더위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페퍼비치라든지 산타모니카 해변, 마이애미 비치 이런 데서 신나게 서핑도 즐기고 멋진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 상상하면서 오늘 기출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둑이에요. 이세돌 구단 때문에 굉장히 유행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둑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됐는데, 바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복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올 주제, 그 다음에 실전 예상 주제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토플은 이게 새로운 주제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제가 약간 돌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주기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기라는 것이 토플이란 시험 특성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만 예상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전에 뭐가 나왔는지 이 기출 인사이트를 통해서 쫙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 인사이트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하죠. 첫 번째 통합형부터 가겠습니다. 6월 달에 시험이 3번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나왔냐면 새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이건 뉴 주제였습니다. 뭐냐면 기자 피라미드라고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중에 제일 큰 피라미드를 이제 기자 피라미드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피라미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그 피라미드예요. 그 안에 샤프트가 있대요. 샤프트가 뭐냐면 이렇게 통로 같은 거죠.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 같은 게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샤프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른 피라미드는 없어요. 이 기자 피라미드에만 이렇게 샤프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역할이 뭘까라고 논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통합형은 무조건 논쟁이 돼야 치고받고 싸울 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로서 나오죠. 그래서 자, 리딩에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역할. 첫 번째, ventilation. ventilation이 뭐냐면 환풍을 위한 거다. 피라미드 안쪽과 바깥쪽의 환풍. 두 번째는 stars.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별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얘가 어떤 별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향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고 나서 그 별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다.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킹스프릿의 패시지웨이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영혼이 걸어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영혼이 이제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왕이나 왕비가 죽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요거 샤프트를 통해서 한 방에 쭉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어떤 의미로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랬더니 렉처에서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첫 번째,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래쪽 샤프트는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풍을 하려면 당연히 바깥쪽하고 연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풍시키기 위해서. 근데 위에 거 2개는 돼 있는데 아래쪽 건 안 돼 있는 거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거. 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2개는 바깥쪽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거 2개는 없어. 바깥쪽으로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통풍구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리딩에서 뭐라 나왔었냐면, 이 통풍구를 만든 이유가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 숨 잘 쉬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나왔었고, 다음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별자리 쪽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earlier times, 그러니까 이집트 고대 초기 왕조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별이라든지 그 별자리에 의한 그런 신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자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어떤 별자리 신들 이런 거 믿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되게 재밌는데, 영혼은
굳이 샤프트가 필요 없고 벽을 뚫고 잘 지나간다. 그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령이 이렇게 벽 뚫고 지나가지 유령이 문 연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 다른 피라미드도 왕들이 죽었는데 거기는 뭐 영혼 안 돌아다니겠어? 거기 안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냐면 피라미드는 분명히 벽을 잘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샤프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른 피라미드 만들었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시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Removing cheat grass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cheat grass가 뭐냐면 제가 이거 못 외워갖고 한글로 써왔어요. 털빕 새귀리입니다. 네, 귀리는 아시죠? 그 앞에 털빕 새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털빕 새귀리예요. 모르겠죠? 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잡초 됐나요? 잡초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법 나왔어요. 이거 말고 그 토플에서 자주 나오는 잡초가 뭐가 있냐면 모닝 글로리도 있어요. 모닝 글로리. 모닝 글로리. 아 이거 저기 문구 회사 이름 아닙니다. 모닝 글로리라 해서 이것도 역시 잡초 이름 중에 하나. 이거 제거법 뭐 이번엔 치트 그래스 제거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거법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레이저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 애들, 초식동물. 쉽게 얘기해서 그 소 같은 것들 있죠. 소를 많이 뿌려갖고 풀어놔갖고 애들이 그 풀을 다 먹어버리게끔 이렇게 만들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controlled fire. 이게 뭐냐면 일부러 불을 지르자 이거야. 불을 질러갖고 태워버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using fungi. fungi가 뭐죠?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 특수한 어떤 곰팡이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곰팡이들이 어떤 그 잡초들을 썩게끔, 없어지게끔, 야기하게끔 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렉처에서 뭐라 했냐면 세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소들이 네이티브 플랜츠만 먹고 이 잡초는 안 먹어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풀. 좀 많지 않은 그 되게 자생하는 풀들 있잖아요. 되게 소중한 자생하는 풀들만 먹지 이 잡초는 안 먹는다 이거야. 그럼 효과 있어 없어? 없겠죠. 다음 두 번째, controlled fire. 이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불을 붙이면 물론 자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불을 붙이면 위에 있는 이 잡초는 다 타서 없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 속에 뭐가 있어. 그렇지. 이 잡초에 씨드가 있다 그랬어요. 씨앗이 있으니까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나중에 이게 없어지더라도 이 씨앗이 다시 발아하면서 잡초가 되겠죠. 이 얘기 나왔고요. 세 번째, 펑자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냐면 곰팡이랑 이 치트그래스가 수천 년간 이미 공생을 해왔다. 같이 살아왔다. 이 얘기를 했고 특히 어디에서 공생을 했냐면 아시아나 유럽에서 공생을 했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얘기했고 그래서 사실상 이 곰팡이는 injured grass.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뭔가 문제가 있는 아픈 그 잡초에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건강하게 잘 뻗어나가고 있는 잡초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됐나요? 이 잡초 주제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근데 되게 요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 주제는 막상 실제로 들어보셔도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입니다. 나스카 라인은요, 그 페루에 예전에 꽃보다 청춘인가 거기도 나왔었는데 페루에 있는 어떤 그 사막 쪽에 그려놓은 커다란 그림이죠. 그냥 진짜 너무 크죠. 너무 커서 땅에서 볼 수가 없어. 비행기나 높은 어떤 탑 위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스카 라인인데 이걸 왜 그렸지 도대체? 바닥에서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목적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요게 지금 뭐 같으세요? 딱 봐도 원숭이죠,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꼬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고도 뭐 독수리 모양이라든지 뭐 기타 거미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의 나스카 라인스가 있죠. 자, 이걸 왜 만들었나 에서 대해서 나왔습니다. 리딩에서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천문관측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이거에 맞춰서 무슨 뭐 별자리도 찾고 하나 봐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윈터 솔스티스라는 게 있는데 윈터 솔스티스가 뭐냐면 그 동지예요, 동지. 동지를 막 계산하고 하지를 계산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술적 표현, 모니멘털, 기념비적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만큼의 예술력 있어. 우리 그림 잘 그리지? 야, 너희보다 우리가 그림 훨씬 크게 그리고 멋지게 그려. 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때 뭐랑 비교를 하냐면 피라미드랑 비교를 해요. 이집트 피라미드랑. 이집트 피라미드도 걔네들이 어떤 건축
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스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맞아. 세 번째는 이거 길이다, 트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무슨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뭐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길의 역할에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렉처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야, 천문관책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천문관책 아니야. 왜냐하면 몇 개는 솔직히 별자리랑 관계 있어 보이기도 해. 그리고 별자리 모양이기도 해. 근데 나머지는 전혀 아니야. 전혀 별자리랑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맞는 것조차 그거는 그냥 우연일 뿐인 거야. 이렇게 코인시던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음 두 번째, 예술적 표현. 아니 예술이면 보여야 되는데 땅에서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어. 공중에서만 볼 수 있거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평평하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날아가면서 볼 수는 없을 테니까 밑에서 봤을 텐데 평평하니까 실질적으로 잘 보이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높음이 뭐냐면 그에 비해서 피라미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적 어떤 표현이 되겠지만 평평하게 그려놓고 넓게 그려놓는 게 무슨 예술적 표현이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다음 마지막, 길 트랙. 아까 보여드렸지만 원숭이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쭉쭉쭉 뻗은 어떤 길 모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 꼬불꼬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의 역할을 하진 못했을 거고 대신 약간 이렇게 원숭이 꼬리같이 둥글둥글한데 그런 데를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라인 따라서 walk along 이라고 그러죠. walk along the lines 해가지고 그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뭐 불 같은 거 들고 막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의식을 치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박을 했죠. 됐나요? 이 나스카 라인스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토플에 나왔던 자주 나오는 또 빈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6월달 통합형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스카 라인도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에는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증거 있습니다. 5월달 거 기출 인사이트 한번 보세요. 제가 5월 기출 인사이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6월에는 고고학 관련 주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고고학 2개 나왔죠. 뭐 피라미드랑 나스카 라인 나왔잖아. 맞췄죠, 그죠? 이거 예상하는 거 잘 들으라고요. 그래서 7월에는 일반 사회와 동식물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랑 사회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동식물 관련 주제 꼭 나올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 뭐 강의들 중에 뭐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당연히 뭐 제 80전기 통합형은 무조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통합형의 바이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문제풀이 레벨 1, 2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오픈한 강의 또 재교재, 제가 0단기 또 실전서 라이팅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아주 따끈따끈해,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는 그 강의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실전 전교 통합형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 또 예상 주제들 접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형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독립형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오해할까 말씀드리면 모닝글로리는 아시다시피 나팔꽃인데 제가 왜 잡초라 그랬냐면 그게 이렇게 덤불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 그게 너무 많이 펴갖고 덤불로, 그래서 다른 어떤 그 크랍에 영향을 준, 그러니까 뭐야, 크랍의 어떤 키우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초라는 표현 쓴 거예요. 그래서 모닝글로리 자체를 그냥 잡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해할까봐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독립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독립형은 지난달에 제가 정부 관련 주제랑 그 다음에 삼지선다 주제가 6월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주제랑 삼지선다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정부 관련 주제 뭐가 나왔냐면 정부가 건강에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깨끗한 환경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게 아이디어 좋으냐? 사실 이거 둘 다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환경에 투자했을 때의 장점부터 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건강이 좋다. 국민들의 당연한 얘기죠. 왜?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건강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질병도 예방해줘요. 어떤 질병? 환경질환, 뭐 보통 학생들 기억해라 그러면 렁 캔서 정도 기억하시죠, 폐암. 근데 이거 말고 에스마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천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거를 그냥 건강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제 만능 에세이를 이용하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더러운 환경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클린 인바이러먼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져? 환경이 더러워져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제 만능 에세이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 스트레스 이용해서 건강을 많이 쓰시니까 이 방법 기억하세요.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이 더러워져서 이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 발전도 돼요. 이건 만능 에세이는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흐름인데, 뭐냐면 깨끗한 공기, 뭐 맑은 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환경이 보존되면 뭐가 늘어나요? 당연히 여행객들, 투어리스트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당연히 related business,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지역 경제, 그러니까 관련 산업들이 발전, 즉 수입이 늘어나겠죠. 게다가 job creation, 일자리 창출까지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관광산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아이디어 흐름 만능 에세이가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헬스케어에 투자했을 때, 국민 뭐라 하지? 보건이라 그러나요? 보건복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한번 투자했을 때 장점 볼까요? 첫 번째, 국민의 부담 감소. 왜? 아시다시피 메디컬 익스펜시스, 즉 의료비죠. 의료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줘. 그러면 당연히 부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건강, 질병 관리 이런 걸 잘해주면 컨선 서버, 걱정, 뭐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도 줄겠죠. 아, 메르스 국가에서 잘 관리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덜 써도 돼. 뭐 지카 바이러스인가요? 그거 관리 잘해주면 나 신경 덜 써도 돼.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도 좀 걱정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부여 가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게 되느냐? 자, 보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내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뭐에 집중할 수가 있어? 그렇죠. 일이나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우리 뭘 얻어?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면 돼? 일이나 공부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근데 막 맨날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 있고 병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일에 대한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만능 에세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거는 이 부담을 감소하니까, 이 제가 반대로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서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걸 거꾸로 쓰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써서 건강으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1+1 방식을 쓰셔도 돼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서는 동기부여 쓰고, 앞에 거에서는 그러니까 클린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요거 국민의 건강 증진으로 해서 1+1으로 쓰셔도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였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오픈 마인디드여야 하느냐, 이거죠. 남이 얘기하는 거 아이디어 잘 받아들여주고 또 그거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건 무조건 찬성해야 돼요. 무조건 찬성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시험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success 또는 뭐 successful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서론하고 결론에서 슬쩍 한 번씩 언급만 하고 끝내면 되지, 본론에까지 막 성공에 너무 얽매여서 아이디어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오픈 마인디드 하면 좋을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쓰시면 되냐면, 시야가 넓어진다. 사람들과 오픈 마인디드면 어떻게 했어요? 좀 더 많이 교류하겠죠.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시야 만능 에세이 첫째 줄만 바꿔서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 소셜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써도 좋아요. 왜? 오픈 마인드니까 사람들과 교류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쓰는 내용은 똑같고요. 첫 문장만 바꿔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정보 지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오픈 마인드면 그만큼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은 정보 지식에 노출되죠. 다음 두 번째, 역시 찬성, 동기부여 가능하죠.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 만능 에세이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 나를 자극하나요? 자, 내가 남의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서 뭐가 나오겠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볼 수 있게 되겠죠. 나 별거 아니네.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영어 강의 누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인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영어 강의 딱 듣다 보면 저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뭐 그게 설사 토플하고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거 보면 저도 자극받습니다. 나 저렇게 강의할 걸. 저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저렇게 좀 뭐 파워포인트 만들면 좋겠구나. 이런 것까지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딱 두 개, 시야랑 동기부여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네, 간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 주제가 이제 일명 학생들에게 멘붕을 줬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이미 제 홈페이지에서 예상했던 주제예요. 놀랍게도. 네. 사실 2번 주제 있죠. 아까 오픈 마인드도 있죠. 그것도 제가 제 홈페이지에서 예상했던 주제.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 있죠. 영단기 홈페이지에. 거기 들어가시면 그 증거가 있어요.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주제가 나왔죠. 게다가 또 삼지선다. 5월에 예상했던 주제입니다. 정부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뭘 해야 되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거예요. 대체 에너지 연구, 태양열, 풍력 이런 거 또는 자연 보호해야 된다. 숲이나 야생동물 보호. 세 번째, 오염 방지법을 제정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세 개 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중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필요한 거지. 그지?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느 게 더 쓰기 편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두 개, 총 6개 아이디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느 게 제일 편한지. 마지막에 제가 물론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걸로 쓰시는 게 제일 편한지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부터 갈게요. 3번의 마지막, 1번의 마지막에 하고 2번, 3번, 1번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단 숲이나 야생동물 보호하자. 왜? 숲을, 특히 숲이요. 숲을 보존하게 되면 숲을이 아니죠. 숲풀이죠. 예. 숲을 보존하게 되면 공기 정화시킬 수 있어요. purify, 정화시키다. clean air, 깨끗한 공기. 왜? 숲은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CO2가 줄어들고 O2는 늘어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넣어주고. 그래서 울창한 숲은 또 먼지를 또 필터링 해주죠. 우리나라 특히 미세먼지 문제 있는데. 그죠? 방어해주고 또 필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게다가 산과 숲들은 깨끗한 또 공기뿐 아니라 모두 제공해 물도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공기 정화, 또 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로 바디원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숲이나 야생동물 보호가 환경보호도 되지만 사실 식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보호함으로써 그 숲이나 야생동물을 통해서 야채, 과일, 곡식뿐만 아니라 그 야생동물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생선이나 무슨 고기와 같은 어떤 육류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보호 안 하면 자연환경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화학적으로 처리되겠죠. 일명 유기농 먹기 힘들겠죠. 그죠? 화학적으로 처리된 걸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 걸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또 특별한 이상한 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다 어떤 화학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 근데 지금 숲 야생동물 보호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쓰기 편해 보이나요? 어렵죠. 그죠? 생각보다 이건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죠. 오염방지법 강화. 법을 강화하자. 첫 번째 아이디어. 인간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많은 기업들은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에는 어차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환경보호 하겠냐고요? 안 하죠. 걔네는 나름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이익이고 두 번째 목표도 이익인 거예요. 거기는. 그죠? 그래서 게다가 많은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환경보호 해야 돼 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법을 먼저 빨리 제공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다. 자연은 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 효율적. 무슨 얘기냐? 시간 효율적. 두 가지랑 비교를 해봤어요.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아이디어였던 대체 에너지는 아직 개발 중이다. 그거 언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지 알 수가 없어. 그죠? 두 번째. 생태계 보호. 아, 좋아. 숲이나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 좋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아시잖아요. 숲 한 번 제대로 정화되려면 40년, 50년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법은 어떻다? 죄송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에 비해서 환경보호법을 빨리 제정하고 또 강화시키게 되면 짧은 시간에 바로 시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법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리잖아요. 한 1년 안짝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하면 더 몇 개월 안에도 끝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행 자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법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다. 게다가 이런 생태계 보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법 개정하면 숲이나 야생동물 사냥 못하고 파괴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시간 효율적인 법 강화를 하자라고 쓸 수도 있겠죠. 마지막. 대체 에너지의 장점 가겠습니다. 풍력이나
그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자. 첫 번째, 지구 온난화 막는다. 그죠? 글로벌 워밍을 막을 수 있잖아요. 왜? 대체 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물질을 방출 안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CO2 같은 거. 이런 거 방출 안 하죠. 그에 비해서 화석 연료 발전소, fossil fuel을 이용하는 발전소들은 여전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 온난화 물질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예시에서는 뭘 쓰시면 되냐면 그냥 USC 같은 어떤 그냥 대학교 명 하나 쓰세요. USC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쓰시면 돼요. 대학에서 대체 에너지와 화석 연료에 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대체 에너지가 지구 온난화 물질을 거의 방출시키지 않습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를 적절하게 지원해서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지원에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화석 연료에 비해서 연구 결과 화석 연료에 비해서 대체 에너지는 지구 온난화 물질을 1% 미만으로 방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 하나 넣어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렇게 해서 살짝 지원해서 연구 결과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대체 에너지를 하게 되면 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건강에. 왜냐하면 환경보호가 되니까. 왜? 대체 에너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오염물질을 방출시키지 않아. 그래서 공기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기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잖아.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쓰면 그 물로 냉각수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도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로 오염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데 대체 에너지는 공기나 이런 수질 오염을 시키지가 않아서 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시에서는 환경오염이 실제로 질병을 야기하는 예 이렇게 하나 써주는 거야. 우리 삼촌이 있는데 우리 삼촌이 의사인데 우리 삼촌한테 요즘 환자들이 많이 와. 근데 그 환자들 대부분이 환경 질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질환 가지면 좋을까? 에스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식 걸려. 천식 걸린 사람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요즘에. 왜? 오염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대체 에너지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예시 하나 써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한 대체 에너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전 강의에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네. 이거 샘플 답안에 제가 실전 독립형 강의에서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실전 독립형 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더 있어요. 대체 에너지 향점. 자원 난개발도 막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천연자원 난개발에 의한 지구 파괴를 막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막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름을 캐기 위해서 바다도 오염시키고 산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예시에서 뭘 쓸 거냐면 우리 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실제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였어. 그렇게 하죠. 집에 우리 요즘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태양광에서 온수를 사용했는데 뭐 화석연료 사용을 줄였어. 이런 느낌으로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아이디어 쓸 수 있어요. 대체 에너지 쪽으로 쓰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시험 총평을 좀 드리자면 정부 관련 주제 많이 나왔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정부 관련 주제가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세요. 어려운 편이었고 통합형에 비해서 좀 독립형이 좀 어려웠고요. 다음 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뭐가 나올 거냐 기억하세요. 아이들, children 관련 주제, 하이스쿨까지 또는 학교 관련 주제, 대학교 포함해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강의는 제가 저의 또 독립형 바이블이죠. 독립형 정규 강의 들어주시고 또 10강의 독립형 스킬 마무리, 특히 시험 전에 한 1, 2주 전에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통합형과 마찬가지로 0단기 실전서 액추얼 테스트를 제가 완성을 했고 따끈따끈한 독립형 강의도 역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강의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최근에 제가 만능 에세이 조금 더 이렇게 디벨롭하고 또한 만능 에세이로 쓸 수 없는 정말 극강의 어려운 주제들까지 이 독립형 강의에 담았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인사이트는 계속됩니다. 8월에 역시 덥겠죠. 네, 또 그때도 또 7월이네요. 죄송해요. 7월 그 기출 인사이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